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요즘에 2차전지가 붕 떴다가 한번 가라앉은 다음에 2차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업종이 쫙 올라가는 그런 경험 지난 목요일에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잘 떠올려 보시면 주가가 이제 2차전지가 잘 갈 때 하루에 1,400 종목이 넘게 빠지고 100 종목 미만으로 올라가고 그런 날이 며칠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밀었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본래 가치를 뭐 계산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짧은 동안에 엄청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 버려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좀 과하게 빠져 있는 이른바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 종목이 넘게 계속 검색이 됐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이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약간의 진정세가 나온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과매도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상당수가 그 과매도 구간을 탈피를 했습니다. 이틀간의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제 경우, 또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부르는 경우, 제가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를 이제 보여드릴 때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RSI 지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RSI 값이 우리나라 국내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라고 소개하면서 1, 2, 3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RSI 값이 높은 세 종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하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이제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세력들 또는 뭐 누군가가 이제 싸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상승을, 뭐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지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매도 구간, 뭐 저점 이런 종목들을 찾게 마련인데,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보조 지표들마다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뭐 저점에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과매수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이 있고, 뭐 선호하는 보조 지표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정확도도 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정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선호하는 한 5가지 정도의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이고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초보자들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애용합니다. 많이 활용하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월수 금요일에 그날의 이 RSI 값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 또 이 볼린저 밴드 값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을 추려서 전체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월수 금요일 오전에 올려드리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제 영상을 제 채널에 그냥 우연히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과매도 종목들, 과매수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 꿀팁이죠, 꿀팁.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정확도와 안정성과 이런 또 직관성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크게 충족하는 2가지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가.
RSI가 뭐냐, 볼린저 밴드가 뭐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뭐 어디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그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을 찾아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게 이게 뭐냐는 것, 누가 개발했냐는 것, 뭐 언제 개발했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보조지표라는 것, 정확도, 안정성, 또 초보자들도 바로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쉽게 볼 수 있는 그 직관적인 면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볼린저 밴드와 RSI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스토캐스틱도 말씀드리고 MACD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사실 CCI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몇십 종목, 한 100개 넘는 것 같아요. 이런 보조지표들이. 그 중에 엄선해서 제 경험상 가장 과매도를 골라낼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두 가지, 이 볼린저 밴드와 RSI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는 방법도 이 보조지표를 똑같이 보는 방법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볼린저 밴드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돼 있는 책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볼린저 밴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고, 또 일반적인 그 차트를 분석하는 내용, 어떻게 분석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 그런 책들도 보면은 이 RSI를 꼬박꼬박 설명을 거의 빼놓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책장에도 한 몇십 권, 글쎄, 차트만 가지고, 차트 설명하는 책만 한 30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RSI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좀 뜨겁다 보니까 코스닥은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적어요. 숫자가. 제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선호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RSI도 제가 선호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과매도 중에 과매도. 그 종목 현재 기준이죠. 이제 7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5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6종목. 그 코스피 5종목은 모두 코스피 200에 이제 상위 200 종목 안에 포함되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150 안에 포함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 LIG 넥스원입니다. 먼저 위쪽에 이 세 개의 빨간색, 분홍색, 또 하늘색 이 세 가지 색깔의 선이 있고,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분홍색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렇게 돼 있고, 빨간색이 상한선, 그 다음에 하늘색이 하한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 밖으로 뛰쳐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2월 중순에도 한 번 있었고, 1월 초에도 한 번 있었고, 3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5월 말에 잠깐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하한선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하한선 밖으로 나온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하한선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다 보시면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이 뭐냐? 그 아래쪽에 RSI가 있죠. RSI 14 이렇게 돼 있죠. RSI가 아래쪽 선, 위쪽 선, 굵은 선이 있죠. 위쪽이 70, 쭉 따라가 보면 오른쪽에 70이라고 돼 있고, 아래쪽 선은 쭉 따라가 보면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RSI 값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보조지표 표시를 해놓으면 아래쪽에 물이 채워져 있는 듯한 파란 색깔이 표시되고, 70을 넘어가면 주황색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과매수라는 뜻이고, 파란색은 과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동시에 하한선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RSI 값이 30 이하일 때 매수,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LIG 넥스원,
볼린저 밴드 값이 하한선 밖으로 튕겨져 나왔을 때가 3월 중순에서 이제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가던 날이 바로 3월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던 날이 3월 17일 그리고 3월 20일 요 이틀 동안 그 3월 17일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RSI 값이 30 이하에서 30 이상의 이 하한선 기준선 위로 들어가는 날이 3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 RSI 값이 3월 15일 날 들어가고 RSI 그 볼린저 밴드 값이 3월 17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5, 16, 17 이 사이에 매수를 했을 때 가격이 68,000원에서 68,000원대, 68,600원.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땐 69,200원 정도 됩니다. 68,000원에서 69,000원 정도 되는 그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다음에 쭉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RSI 값이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던 때, 그러니까 4월 말까지 3월 15, 16, 17에서 4월 26, 27 이 무렵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8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68,000원대에서 8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30% 넘죠. 40% 정도 되죠. 수익률이. 그렇게 수익을 내주더라 하는 경험을 한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RSI 값이 30 이하에 와 있는 29.39입니다. 지금 현재 RSI 값이. 그래서 이건 30 이하 과매도 구간에 와 있는 자리. 그러면 LIG 넥스원은 반등이 유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여드릴까요? 하나 솔루션이군요.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둘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솔루션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 밖으로 아주 강하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로 강도로 빠져나가면 곧바로 하한선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마침 아래쪽에 RSI 값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한화솔루션의 지금 RSI 값 25.5입니다. 그러면 최근 이때보다 더 낮았던 적이 1월 5일 날 24.24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가격 주가가 48,000원대에서 62,000원대까지 일주일 만에 올라가요. 이런 식의 상승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하나솔루션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38,800원이에요. 근데 지금 36,600원이니까 6%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한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저는 지금 이 주가의 뭐 최근 모멘텀이나 수급이나 뭐 그 외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보조지표만 보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이 가격대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 RSI 과매도 구간을 탈피하는 그 지점이 딱 매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을 볼까요? 그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보시면 역시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RSI 값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요. RSI 값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적이 없는데 볼린저 밴드는 1월 3일 날 볼린저 밴드 값이 하한선 밖으로 튕겨나왔다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하한선 밑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을 이제 하기 전에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마침 이번에 RSI 값도 과매도 구간까지 와 있고 지금 LG 전자의 현재 하한선의 주가는 11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 정도 상승을 해야
볼린저 밴드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RSI 값도 이제 3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현재 RSI 값이 28.84입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 밖으로 튕겨 나온 거는 1월 초 6만 1,000원대까지 밀렸을 때 1월 초까지 1월 초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올해 들어서 두 번째고요. RSI 값이 30 밑으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SI 값은 28. CS 윈드가 28.58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 가격이 75,600원입니다. 근데 지금 73,500원이니까 2.9% 정도 상승해야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과하게 빠져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한 뒤에 좀 홀딩 해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보시면은 이 종목은 똑같이 하한선 밖으로 밀려났는데 여기서 금요일 날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위아래 고리를 달고 반전하는 그런 흐름의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그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밖으로 밀려났던 적이 3월 14일, 15일, 16일 이 무렵에 4만 1,000원대에서 밀려 내려왔던 적이 있었고 마침 그때 RSI 값도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4월 말에 한 달여 만에 6만 1,000원까지 2만 원 정도를 올립니다. 한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하한선 밖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항공우주의 RSI 값은 29.3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 값은 4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8,200원이니까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코스피 5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코스피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양쪽 그 볼린저 밴드와 RSI 값이 동시에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이 24종목이 있더라고요. 5종목만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9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 풍원정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풍원정밀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밖으로 나갔던 적은 사실 1월 초에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는데 6월 달에는 그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목요일 날 저점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었고 RSI 값은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죠. RSI가 그때 수요일 날 19.92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이건 너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결국에 목요일 날 24.88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25.26, 아직도 좀 많이 싸 보이는 그런 구간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지금 8,470원입니다. 그러니까 1.2% 정도 더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풍원정밀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싼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할 경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향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5종목과 코스닥 한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24종목, 코스닥은 19종목 해서 모두 43종목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서 RSI 값이 30 이하인 30 미만이죠. 30까지도 없으니까 다 30 미만인 종목들을 추렸더니 이렇게 된 거고요. 6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상황에 따라서 홀딩하고 고점에 닿을 때까지 버티면 아까 보신 것처럼 50% 뭐 조금 사이클이 짧거나 뭐
좀 급변하는 그런 시장을 만나면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것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이 정도 하고요. 이번 주는 더 뭐 영상을 만들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